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각 대학들이 잇따라 입학 전형을 좀 손질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들이 대학별 고사를 통한 선발 인원을 좀 줄이고요. 시험은 쉬워지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대는요, 2016학년도 수시 일반 전형의 수의과대학과 또 정시 일반 전형 의과대학의 인적성 문항을 축소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연세대도 논술과 구술 문항 출제에 고교 교사가 참여해서 난이도 조정에 좀 참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그 밖에도 고려대와 서강대, 한양대 등 여러 대학들이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을 축소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변화된 입시 정보와 이에 따른 최적의 대입 전략을 잘 세워야겠죠. 오늘도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상담을 진행할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숭의여고 정재원입니다. 이제 4월 달이 되니까 우리 고3 학생들 조금 이제 고3 수험 생활에 대해서 약간씩 염증이 나고 그럴 때가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대학이 어떤 인생에 아주 중요하고 뭐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을 가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좀 알고 좀 지치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더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수시 방향을 잡아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습니다. 진학계의 디바십니다. 한성여고 연구부장이신 김영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주입니다.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나라의 탕왕이 세숫대에 새겨놓고 항상 보면서 마음을 다졌던 이야기라고 하지요. 오늘 새롭고 내일 또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덕이라든지 또는 실력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계속 향상시키시길 바랍니다. 네, 매일매일 발전해 나가는 우리 학생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학계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선생님이십니다. 배재고등학교 진로 진학교사이신 이정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배재고등학교 교사 이정형입니다.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라는 90년대에 상영했던 영화가 생각납니다. 그 영화가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치열한 입시 경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3월 학력평가 성적이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는데요. 그 성적에 따라서 물론 즐거운 학생도 있겠지만 또 우울한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치열한 입시 경쟁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 쓰지 마시고 가끔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여러분의 3월 모의고사 이후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4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중구 구민회관에서 진행이 되겠는데요. 이날은 안영근 선생님과 하기성 선생님께서 설명회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 만나볼 건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입니다. 역사 전문 기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이고요. 1학년 때 성적이 낮아서 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때 지장이 있을까요? 논술 전형도 지원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역사 전문 기자를 꿈꾸고 있는 고3 학생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네요. 네네.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시죠? 네네. 네, 오늘 상담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김영주 선생님께서 도움 주실 건데요. 어머니 인사 나누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기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았지요?
네네. 네, 어떻든가요? 뭐라고 하던가요? 예, 11월 달보다 좀 못 나와가지고요. 조금 실망이 큰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예, 네네. 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를 하셨나요? 2학년은 성적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1학년 때 성적이 낮아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예, 궁금하고요. 예, 이 학생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기 위해서 예, 계속 예, 했는데요. 논술 전형도 지원이 가능한지 예, 알고 싶어서 예, 네.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네. 분석을 해 놓았거든요. 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활동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2등급, 수학 2.9등급, 영어 4.0등급, 사회 3.3등급, 국영수사 평균 3.4등급입니다. 주요 과목의 성적의 추이를 살펴볼까요? 국어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다시 1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수학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했다가 1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영어는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3월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보면요. 국어 B는 100분위 80에 3등급, 수학 A는 91에 2등급, 영어는 88.13에 3등급, 사회문화는 98.7에 1등급, 윤리와 사상은 87에 3등급으로 국수영사 100분위 합이 351.98점, 평균 88점입니다. 2015년 3월과 2014년 11월을 비교해 보면요. 국어 B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 A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 영어는 3등급에 머무르고 있고 사회문화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윤리와 사상은 3등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비교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내 활동을 살펴보면요. 1학년 때는 학급 회장을 했고요. 2학년 때는 1학기의 학급 회장, 역시 3학년 때도 1학기의 학급 회장을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역사 동아리를 했는데요. 1학년 때 역사 동아리, 2학년 때는 역사 동아리의 회장을 했고요. 자율 동아리로서 교내 자치법정 동아리에서 부회장도 했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은 1학년 223시간이고요. 2학년은 97시간입니다. 이 학생은 교회 활동을 좀 많이 했는데요. 교회 활동을 살펴보면요. 독도 아카데미 국제사절단으로도 활약했고요. 또 그 같은 독도 아카데미에서 활동을 잘해서 최우수 봉사상도 수상했습니다. 백범 김구 기념관, 백범 문화캠프에도 참가했고요. 백범 일지를 읽고 나서 독후감 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역사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수상 내역을 보면요. 1학년 때에는 비교과 활동 보고서 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율학습 부분에서도 자기주도 학습상 등을 수상했고 모범상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가지고 학술제에서 동상을 수상했고요. 특별상도 받았습니다. 2학년 때에는 사회문화와 윤리와 사상에서 성적 우수상을 받았고요. 독도 101장에서 대상을, 또 역시 생활모범상을 받았고요. 동아리 활동 부분에서 학술제에 참여해서 수상을 했고 특별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내 토론 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다채롭게 이제 수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희망 대학을 살펴보면 1지망은 서울시립대 국사학과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2지망은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를 숙명미래 리더 전형으로, 3지망은 경인교대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 보니까 비교과가 아주 좀 풍부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비교과만큼이나 또 성적이 올라가는 추세도 좀 보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김영준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셨는지요? 네, 우선 이제 1학년 때는 국영수사 성적이 1학년 때만 내면 4.6등급입니다. 근데 2학년 때 국영수사 성적은 2.2등급이죠. 그러니까 거의 2배가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이제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고, 그다음에 그 이제 나머지 성적들도 다 성적의 추세를 보면은 전공 관련 성적도 전부 올랐지만 그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그 성적이 다 향상됐습니다. 이제 다만 아쉽다면은 한국사가 1학년 때 이제 공부를 좀 안 했던 모양인데, 그래도 1학년 때 그 전공이랑 직접 관련이 되는 한국사 성적이 5등급하고 4등급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학년 1학기 때 교과 성적을 반드시 향상시켜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게 관건이 되겠지요.
연이어서 모의고사 성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별 차이는 없지만 3월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비해서 3월이 오히려 약간 하락했습니다.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은 국어가 11월에는 1등급이었는데 3월에는 이제 3등급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그런 영향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제 이 학생이 논술도 이제 관심이 있는데 만약에 논술을 지원한다고 해도 최저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성적 자체는 100분위 평균이 88점이라는 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뭐 중하위권 대학 정도를 저희가 지원 가능한 점수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시도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적을 좀 향상시키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비교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학생의 이제 비교과 활동은 이게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봉사 활동도 그렇고 전부 다 외부와 연계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해서 이제 그 점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근데 또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그 전부 다 동아리 활동이 연이어서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한꺼번에 전공에 관련해서 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살펴보면 모든 활동들이 다 지속성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도슨터 활동을 했다거나 했을 때도 92시간을 했는데 1학년하고 2학년 연이어서 계속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이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활동을 했는데 이 활동이 확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확장성이냐면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독도 수호대로 동아리 활동을 해서 이제 NGO 단체이기 때문에 미국까지 가가지고 미국 동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고 그게 KBS나 SBS에 소개도 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그 독도에 관련된 학교 100일장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활동이 수상하고도 연결되는 이런 이제 좋은 비교과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을 말하기에 앞서서 이제 질문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머니시라서 이게 이제 좀 질문이 대답을 하시기 곤란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그냥 제가 한번 아쉬운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몽고하니 역사와 독서 활동을 학생이 많이 했습니다. 독서 활동을 하긴 했는데 책의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역사와 관련된 독서 활동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인문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독서의 양은 많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역사와 관련된 독서 활동을 좀 더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지금이라도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완할 점까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에게는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2순위는 정시 전형이고요. 3순위는 논술 전형입니다. 네. 예, 학생부 종합, 그다음에 그 정시, 논술 이렇게 차례대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그 이유와 그다음에 대비법에 대해서 안내 좀 해주시죠. 네. 이제 학생은 동아리나 봉사, 또 진로, 수상 경력 등이 모든 비교과 활동이 전공과 연관되어 있고 또 그 비교과 활동 자체가 전부 다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물 흐르듯이 보기가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독서 활동의 약간의 미비점, 그다음에 뭐 교과 활동에서 한국사의 성적이 좀 안 좋은 점, 그다음에 또 그 외에 이렇게 비교과 활동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과 성적을 조금 더 많이 향상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건 할 수 없지만 3학년 1학기 성적을 많이 향상시키도록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에 비해서 그런 단서를 단다면 교과 활동의 성적이 오를 것이다. 성적의 상승 추이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단서를 단다면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적합하고요. 네. 이걸 이제 더욱 보완한다면은 이제 학생의 활동이 전부 다 이제 대부분은 뭐 교내 활동도 좋지만 교회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치중하고 있는데 사실 학생부에 쓰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수상도 많이 했는데 학생부에 쓰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자소서에 잘 이렇게 녹여낸다면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1순위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순위는 정시 전형입니다. 정시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술 최저에도 연관이 있고요. 학생의 성적 자체가 지금 뭐 정시를 포기할 그런 성적은 아니기 때문에 정시 전형은 끝까지 가져가셔야 되고요. 사실 다시 강조드리지만 학생부의 그 질문도 하셨고 그랬지만 학생부의 그 성적
전반적인 성적이 아직은 평균 3등급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원하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점수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3학년 1학기의 성적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향상되더라도 정시전형과 거의 흡사한 그런 그 레벨의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정시전형은 꼭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순위는 논술전형입니다. 아까 궁금해하셨는데 어차피 3학년 1학기 성적을 향상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이고 정시전형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논술전형은 3순위로 두고 여름방학이 이제 시작될 쯤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형의 아웃라인이 다 잡히고 나면 그때 논술 전형을 기출문제 중심으로, 그것도 수능 이후에 치르는 대학 위주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우선은 3학년 1학기에는 교과 성적 향상에, 또 정시 향상에 주력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 성적을 좀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들 특징과 또 가능성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첫 번째는 서울시립대입니다.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서울시립대는 국사학과를 7명 모집합니다. 1단계는 서류 100%고요. 2단계는 면접 100%입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하고 자소서하고 추천서를 서류로 보고 있는데요. 지원자의 학업 역량과 잠재 역량, 그리고 사회 역량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면접은 발표 면접하고 확인 면접이 있는데요. 사정관 2, 3인이 한 명의 학생에게 질문을 하는 식으로 면접을 하겠습니다. 30분을 준비하게 하고요. 15분을 면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전 가능성을 한번 살펴봤을 때 서울시립대는 글쎄요, 학생부의 성적이 향상이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조금 상향 지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학업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드러내기 위해서 3학년 성적 향상을 하고, 논문을 이미 작성했으니 또 그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학업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논문 한 편 정도를 더 쓸 여력이 있다면 한번 써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소서에서도 자기의 그 강점을 많이 어필해야 되겠죠. 전년도 경쟁률은 15대 1이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의 평균이 1.5에서 최저 2.5까지 교과 성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1.94등급 정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숙명여대입니다. 숙명 미래 리더 전형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역사문화학과는 7명을 모집합니다. 서류 100%에 2단계에서는 서류 40과 면접 60이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학생부하고 자소서를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전형 적합성을 평가하는 게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회장도 여러 번 했고 동아리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미래 리더 전형의 전형 적합성에는 굉장히 들어맞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면접의 형태는 2명의 이제 사정관이 한 명의 학생에게 한 15분에서 10분 내지 개별 면접을 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제출 서류 확인하고 뭐 종합적 사고력이나 전공 적합성을 측정하는 그런 면접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경쟁률은 15.5대 1이고요. 그다음에 역사문화학과의 작년 합격자 평균은 2.2등급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숙명 미래 리더 전형의 합격자는 1.6에서 최저는 4.6까지 되는데, 이건 학과에 따라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최저는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이 2.24등급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경인교대입니다. 학생이 이제 경인교대를 국사학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교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뽑지는 않고요.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이라는 그 전형으로 전체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제 308명을 선발하는데, 하나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은 이번에는 이제 수시에서 성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은 서류가 100%이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50에 교직 심층 면접 50을 진행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전년하고는 달라졌죠. 여기서 이제 전형의 특징을 살펴봤을 때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물론 이제 학생부하고 자소서하고 추천서를 보긴 하는데, 그리고 이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학교별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추천서가 학교장의 추천 공문이 필요하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경인교대에서는 서류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교직 기초 지식 역량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학생부 교과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직 인적성 역량이라는 것이 학생부 비교과하고 자소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평가를 한다는 게 유념하시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교과의 영향력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개인 면접과 집단 면접을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은 남녀를 그냥 합산해서 성비를 따지지 않고 합산했을 때 7대1 정도가 됐고요. 네. 합격자 중 몇 명의 성적을 봤을 때 교과 성적이 1.25에서 3.41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평균은 1.61 등급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앞에서 학생이 궁금해했던 점이 1학년 때 성적이 좀 낮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지장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논술 전형도 지원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앞에서 이제 대충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교과의 그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학업 역량은 물론 교과 성적만 가지고 측정되는 건 아니지만 주로 교과 성적이 정량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비중을 많이 두고요. 물론 평가할 땐 정량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전공이랑 관련된 그런 뭐 국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사의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심적으로 보긴 하겠죠.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또 한국사의 성적도 5, 4등급으로 좋지 않다는 점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학생이 성적의 추이가 다행히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2곱으로 뛰면서 향상되었어요. 네.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좋은데 어쨌든 사실은 1학년 때 성적이 나빴던 것이 영향을 주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 합산을 하면은 3등급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원하는 대학의 그 학과 대학에서는 학생의 이런 그 등급으로는 합격하기가 이제 조금 어려운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되겠고요. 지나간 건 할 수 없고 이제 앞으로 3학년 1학기까지 1학기 성적을 만회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만회하는 것, 그게 급선무고, 그다음에 그걸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이제 인정을 하고 감안을 한다면은 지망 대학을 조금 이렇게 성적에 맞춰서 조금 조정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은 글쎄요, 논술 전형을 아예 배제해라 할 수는 없어요. 학생이 또 글도 좀 쓰고 그렇기 때문에 활동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배제하진 않으나 제가 이제 3순위로 추천을 해드린 이유도 우선 올인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교과 성적 향상과 정시 수능 성적 향상에 올인하시고 여름방학 이후부터 또는 여름방학부터 기출문제 중심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지나간 것은 뭐 이제 지난 거고 이제 남은 기간 열심히 해라, 좀 좋은 말씀인데요. 그럼 남은 기간 우리 학생이 전형별로 어떤 학습 전략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저 이제 전형별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한테 가장 아쉬운 점이 성적이기 때문에 아주 욕심을 내서 1등급 후반대로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국어나 사회교과를 중심으로 또 전반적으로 영어 수학까지도 향상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정시 전형에서는 학생이 이제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는데 국어 성적을 다시 향상시켜서 2등급 정도로는 만들어줘야 되겠고요. 그러려면은 자기가 잘 못하는 부분, 문학이나 비문학 또는 뭐 문학 중에서도 뭐 시소설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못하는 부분만 좀 골라서 정리를 해주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실전처럼 시간을 재면서 한번 푸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싶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2등급하고 3등급의 그 경계에 있습니다. 이 학생의 영어가 또 윤리와 사상도 경계에 있는데 이런 경계에 있는 과목들은 잡아가지고 좀 위로 올려주셔서 2등급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서 2등급으로 올려주시는 게 좋겠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일하게 기출문제 중심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형별로 학습 컨설팅까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학생에게 맞는 추천 전형도 알려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국민대 국민 프론티어 전형입니다. 국사학과 13명 모집하고 있고요. 서류 100% 1단계로 모집하고 2단계는 서류 60에 면접 40입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국민대를 추천한 이유는 국민대가 이제 학생부가 작년 같은 경우에 30%하고 서류 70% 해서 교과가 이렇게 좀 반영이 됐었어요. 정량적으로. 근데 이번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서류 100%로 일단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성적이 약간 아직은 좀 낮은 것이 조금 위험하거나 조금 고려돼야 될 만하긴 하지만 3학년 1학기 성적이 향상된다는 가정하에서는 국민대에 한번 지원해 보면 좋겠다.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작년에 이제 합격자 평균을 보면은 국민대가 밝힌 거에 의하면은 국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2.51 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적으로는 조금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적이 향상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 보완해야 될 점은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하고는 다르게 작년에는 이 결과가 교과 성적 30%가 정량적으로 반영됐던 것이니까 거기에 비하면 조금 더 낮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나머지 추천대학은 건국대 KU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건국대 KU 하나 밝혀드려야 될 거는 건국대 KU 자기 추천 전형이나 제가 이제 세 번째를 해드릴 인하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이 3학년 1학기 성적이 많이 향상된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라는 뜻으로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대학과 플러스 서울여대까지도 한번 추천을 해드리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셨나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네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학생이 지금까지 상승 추세를 잘 이어나가서 3학년 1학기 때도 많이 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오늘 상담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사 전문 기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정시전형, 3순위 논술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무엇보다도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향상에 주력하시고 국어, 영어, 윤리와 사상, 모의고사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공 관련 활동 중 학생부에 자세히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잘 언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국민대 국사학과 국민프론티어 전형, 건국대 사학과 KU 자기추천 전형, 인하대 사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천합니다.